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단원이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렇게 있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자, 그 첫 번째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것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것은 NPR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N파이 R이 나왔죠? NPR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배열하자. N파이 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무엇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배열하자. 이거였어요. 그래 놓고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조합은 N 컨비네이셔널, NCR이죠? 응?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 R개를 택하는 가지수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복 조합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중복을 허락하는 거겠죠. 자, 미리 쓰면 중복을 허락하는 것은 NHR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뭘 허락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이미 택한 것을 또 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택하면 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택하지 말던지 아니면 택하고 싶으면 한 번만 택하라는 거고,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택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택해도 되고 두 번 택해도 되고 세 번 택해도 되고 여러 번 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중복조합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NHR, H 뭐라고 읽는데요? homogeneous라고 써 있죠? 그냥 H라고 우리 읽으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반드시 무엇을 허락해 주자? 중복을 허락해 주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NH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NHR 계산하는 것이 여기에 써 있네요. 자, 공식으로 써 있죠? 자, NHR은, 자,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R을 서로 더하래요. N과 R을 더하래요. 그리고 2를 빼라네요. 그리고 조합으로 살짝 바꿔놓고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H3은 둘이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러니까 7C3이라는 얘기고, 7C3은 또 조합의 성질 7C4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순열에서 n과 r을 보면 항상 r은 n보다 작거나 같았었죠. 조합도 마찬가지죠. 조합도 r이 n보다 작거나 같아 있는데 중복 조합에서는 뭐였어요? 요 r은 n보다 커도 무방했었죠. 그렇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당연히 중복 조합에서도 r이라는 것은 n보다 커도 돼요. 그러니까 3H7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7번 택하라 이거죠. 그럼 이제는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9C7, 그리고 조합의 성질에서 9C2가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라는 것을 어떻게 조합으로 바꾸는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조합은 무조건 중복 조합은 H는 C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증명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는 지면제 칸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증명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칙, 변형을 주는 거하고 변형을 줘서 1대1 대응시키는 가지수를 찾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칸막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형 주는 거. 그걸 해볼게요. 변형 주는 거. 자, 공간이 좀 작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예를 그대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으로 해서 네 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자, 그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A, B, C 세 개가 있는데 네 개를 택하라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A, B, C를 증명의 용의를 위해서 A, B, C라고 안 하고 1, 2, 3이라고 할게요. 자, 1이라는 카드, 2라는 카드, 3이라는 카드, 세 개의 카드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택하자? 4개를 택하자. 뽑은 것도 택해도 괜찮아. 그래서 3H4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택하는 것이 있겠죠?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택하든 세 번째 택하든 이미 택한 거에 대해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얘는 조합이니까요. 자, 그러면 1만 4번 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1 3개에 2 한번 뽑을 수 있겠죠. 당연히 1 3개에 3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 2개에 2가 2개 나올 수도 있죠. 1 2개에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3만 4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가지수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는 약간 변형을 두자는 거예요. 성형을 하자는 거죠. 요 가지수하고 똑같은 가지수로 그대로 약간 변형을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일단 그냥 그대로 하자. 그냥 쓰자,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 오는 것은 기존에 두 번째 선택한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하자는 거예요. 더하기 1을.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2로 바뀌고 여기 있는 1, 1, 1, 1 다 2로 바뀌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3은 당연히 4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거. 세 번째 오는 것은 뭐 할까요? 더하기 1? 아니요. 더하기 1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 1, 1. 얘는 더하기 2를 하니까 3, 3, 3. 2, 2는 4, 4. 여기 있는 3은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기존 네 번째에다가 당연히 뭐 할까요? 그렇죠. 더하기 3을 하자는 거죠. 1은 4가 되고, 2는 5가 되고, 3은 6이 되고, 다시 2는 5가 되고, 3은 6이 되고요. 맨 마지막 3 당연히 6 나오겠죠? 아, 이렇게 변형을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 바꾼 거 있죠? 바꾼 거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가지수가 똑같아요. 네, 똑같이 나열된 것을 그냥 더하기 1, 더하기 3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카운터 경우의 수하고 애초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만히 유심히 뜯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을 1, 2, 3, 4 같은 숫자 하나도 없죠. 여기는 지금 1, 1, 1, 1 같은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 1, 2, 3, 5 같은 거 없어요. 1, 2, 3, 6도 없어요. 1, 4, 5, 6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라인의 경우의 수에 각각 선택한 거에는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중복이 하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숫자들을 보면 가장 작은 수가 1이고요. 가장 큰 수가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 6 숫자 카드 6개에서 몇 개를 선택한 거하고 똑같냐면 4개를 택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죠? 1, 2, 3, 4, 5, 6에서 4개를 택하면 1, 2, 3, 4, 1, 2, 3, 5, 1, 2, 3, 6, 1, 2, 3, 1,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부터 6가지 숫자 카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하고 같더라. 그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3H4하고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4는 그대로 쓴 거고 앞에 있는 3이 6으로 바뀌었잖아요. 3이 6으로 바뀔 때 마치 뭐 한 거냐면 3과 4를 더해서 다시 1 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걔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애초에 1, 2, 3, 4였는데 2부터 더하기 1 더하기 3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1 더하기 3 하는 거니까 네 번째 오는 숫자에다가 내가 더하기 3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네 번째 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일 거 아니에요. 그죠? 3에다가 3 더하면 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더라 이거죠. 자,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 조금 복잡하겠지만, 자,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자, NHR은 당연히 첫 번째 오는 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N번째 올 거 아니야. N번째란다. R번째가 오겠죠. 그죠? 얘를 변형을 준다. 어떻게? 첫 번째는 내비두고, 두 번째에다가는 더하기 2를, 세 번째에다가는 더하기 2를, 네 번째에다가는 더하기 3을, R번째에다가는요. 뭐 할 거예요? 1, 2, 3, 4개 더하니까. R번째 오는 거에서는 당연히 R-1을 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오는 거에서 1 더했고, 세 번째 오는 거에 2 더했고, 네 번째 오는 거 3 더했으니까 R번째 오는 R-1을 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쓰게 되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수가 1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 숫 중에서 R에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1이고요. 가장 큰 수가 6가장 큰 수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부터 가장 큰 수 n을 쓰게 되면 R번째 오는 것은 n 더하기 R-1이 되는 거죠. 아, 결국 카드가 1부터 n 플러스 R-1까지. 그래서 n 플러스 R-1개의 숫자 중에서 선택해라. 몇 개를? R개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NHR은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이다. 이해가셨죠? 자, 요 부분 한번 기록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칸막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 스탑하시고 여러분들 정리 좀 하시길 부탁드려요. 자, 싹 지우고 선생님은 싹 지우고 칸막이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막이는 어떻게 된 거냐? 칸막이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써 있는데요. 자, A, B, C 중에서 4개를 선택하래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AA, AAAA, 그 다음 AAAB, AAAC, 그 다음 맨 마지막 CCCC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를 이렇게 하자 이거죠. A하고 B하고 C를 내가 쓸 건데 4개를 택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택할 건데 A를 쓸 수 있고 B를 쓸 수 있고 C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숫자 카드 4개를 쓸 건데요. 4개를 쓸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칸막이를 A, B, C A하고 B를 구분 짓는 거하고 B하고 C를 구분 짓는 칸막이를 세울 거예요. 여기에 칸막이를 세우고요. 여기에 칸막이를 세웠대요. 그러면 여기는 A 쓰고 여기는 B를 쓰고 여기는 C를 쓰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칸막이를 여기 채우게 되면 결국 A, B, B, C, A, B, B, C가 어디 있죠? 얘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선생님, 내가 칸막이를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뭐 여기하고 여기를 했대요. 그럼 당연히 볼게요. 여기는 여기 A를 써야 하는데 A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 C, C 나온 거예요. B, C,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자 이거죠. 내가 4개를 택할 거니까 4개의 문자를 쓸 자리가 있을 거고 현재 내가 이 4개의 칸막이에 4개의 그 네모칸에 쓸 수 있는 알파벳이 A, B, C 3개잖아요. 그러면 세 종류의 문자를 쓰려면 내가 세 종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A하고 B 사이의 칸막이, B하고 C 사이의 칸막이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2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죠. 이거 칸막이에요, 칸막이. 그래서 결국은 문자가 들어갈 자리 4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 해서 전체 6자리 중에서 칸막이를 쓸 2자리, 칸막이를 채울 2자리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칸막이를 썼다면 실제 그것은 A, B, B, B를 내가 선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만약에 A, B, C가 아니고 문자가 하나 더 있어봐요. A, B, C, D여봐요. 그러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할까요? 당연히 3개가 필요하겠죠. 왜? A하고 B를 구분지어하고 B하고 C를 구분지어하고 C하고 D를 구분지어야 하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여기 표를 보면 기존의 4개를 선택할 자리하고 알파벳 A하고 B를 구분짓는 거, B하고 C를 구분짓는 칸막이 2개 해서 전체 6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자로. NHR이에요. 그럼 나한테 지금 현재 문자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어요. N개. N개. 자, 그리고 몇 개를 써야 돼요? R개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R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칸막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칸막이. 칸막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데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현재 지금 몇 개 있어요? 문자가 N개 있어요. N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칸막이는 당연히 몇 개일까요? 그렇죠. N-1개겠죠. 왜? 문자가 A, B 2개면 A하고 B를 구분 짓는 칸막이 하나. A, B, C라면 A하고 B, B하고 C. 그 문자들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N개가 있으면 당연히 N-1개겠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현재 쓸 자리가 N 더하기 R-1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칸막이를 채우자 이거죠. 칸막이를 선택하자 이거죠.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n-1이다. 그런데 요것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NHR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중복 조합을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그 증명 과정은 2가지다. 근데 2가지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면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칸막이가 편해요. 칸막이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피 봐요. 오케이? 선생님 경험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2개 다 해야 돼요. 2개 다. 아셨죠? 응? 자, 다음 페이지 개념하기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장난인 거죠? 4H2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라. 이거죠? 2개 더하면 6이니까 5 컨비네이션 2 해서 10이 나오겠죠? 2H6은 더하면 8이니까 7C6일 거고 얘가 7C1인 거죠? 그래서 7개 나오겠네요. 3H5는 당연히 8이니까 7C5 얘는 7C2 그렇죠? 그러면 7, 3, 21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 2, 3, 4, 5, 6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하라? 3개를 택해라.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요. 오케이? 자, 이제 중복순열 P, 중복순열 파이, 조합 C, 중복조합 H. 그렇죠? 퍼뮤테이션 파이,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그리고 얘는 호모지니어스. 영어가 중요해요. P, 파이, C, H죠. 그렇죠? P 파이 채널.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대요. 읽어보면 뻔한 거죠?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죠? 이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뭘 우리는 연습해야 하냐?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할 건지. 오케이?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서 써 있네요. 자, 순열은 중복 같은 거 허락 안 한다. 중복 순열은 중복 허락한다. 조합은 그런다. 중복 조합은 이런다. 음, 에, 예전에는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를 다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있어요. 파티션하고 스털링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n개하고 r에 대해서 n과 r에 대해서
요 n이 서로 다른 거니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거니. 여기는 r이 서로 다른 알게니 아니면 중복을 허락한 거니. 네. 그러니까 여기는 n은 서로 다른 n개 아니면 서로 같은 n개. 여기 있는 r은 중복을 허락하니 중복을 허락하지 않니. 이거에 따라서 순열이다 중복순열이다 조합이다 중복조합이다. 또 이 네 개도 네 개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오케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문제 봅시다. 같은 종류의 공 7개를 같은 거 7개 있네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두겠대요. 물음에 구하래요. 자, 공 7개를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꽁이 지금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근데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대요. 같대. 네. 같은 공 7개가 여기 있어요. 벌써 나왔네. 같다 다르다. 공식으로 외울까봐 지금 안 해요. 7개가 있어요. 얘를 A 접시, 아니 A 상자, B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 나눠 두래요. 그런데 하나도 안 넣어도 된대요. 또 없어도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 두 가지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로. 뒤에 아마 방정식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건데요. 뒤에 방정식 있네요. 이제 3번에.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정식 개념으로 쓰는 것은.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A 상자하고 B 상자, C 상자, 얘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세 상자 A, B, C 중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하자고요. 오케이?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하자고. 그래서 A가 3번 선택됐어요. 그러면 A에는 같은 공 몇 개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B, C를 선택하는데 얘가 6번, 얘가 뭐 3번 선택하고 얘 2번 선택하고 1번 선택했대요. 그러면 A 상자에는 3개가 들어가고 B 상자에는 2개가 들어가고 C 상자에는 하나가 들어가자는 거죠. 아, 이거 7개랬죠? 여기 2. 그러면 여기 4개 선택하고 여기 3개 선택했어요.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 A 상자에는 4개 집어넣고 B 상자에는 3개 집어넣고 C 상자에는 넣지 말자는 거죠.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3개 A, B, C 상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자? 7개를 선택하자 이거죠. 이해가셨죠? 자,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빈 상자가 없으래. 그럼 빈 상자가 없으라는 얘기는 지금 1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야, A, B, C에다가 일단 하나씩 때려 집어넣어. 하나씩 집어넣어. 그러면 A, B, C에는 이미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빈 상자는 하나도 없죠? 나한테 꼭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서로 다른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자? 4개를 선택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3H4로 계산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해가셨죠? 응? 같은 공 7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어라. 같은 공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집어넣어라. 네. 자, 그렇답니다. 아주 밑에 여기 써있네요. 써있네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n개 같은 r개, 구분되지 않은 r개. 여기 있는 n은 서로 다른 거고 여기 있는 r은 같은 종류래요. 구분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똑같은 공, 똑같은 색,
예? 같은 색깔, 뭐 색지, 뭐 이런 것들. 알게를 선택하는 거. 오케이? 자, 유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의 답이 뭘까? 이거보다는 얘가 이런 거니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에서 어떤 개념으로 1대1 대응시킬 것이냐. 그것을 내가 연습하고 숙지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예제 2번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이네요.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렇게 합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5제곱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항은 A에는 몇 제곱, B는 몇 제곱, C는 몇 제곱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몇 제곱 있고, 여기에 몇 제곱 있고, 여기에 몇 제곱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여기를 Z라고 할게요. 즉, A의 지수가 X, B의 지수가 Y, C의 지수가 Z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X, Y, Z가 있을 건데, 우린 그거 알아요. 이 지수들은 다 더했을 때 5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다 보면 A의 세제곱, B의 1제곱, C의 1제곱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럼 뭐예요? X가 3이고 Y가 1이고 Z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A가 세제곱, B가 1제곱, C가 1제곱을 이렇게 생각하자. 예?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하자? 5개를 택하자. A, B, C 중복을 허락해서 5번 끄집어내. 나 A 3번 끄집어냈고요. B 1번 끄집어냈고 C 1번 끄집어냈어요. 걔를 싹 곱해봐. 그럼 얘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 A, B, C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택하자. 이해가셨죠? 그래서 3H5가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예? 자, 다음 예제입니다. 방정식인데요. 실제로 선생님은 중복조합 이런 것들은 방정식을 해로 많이 적용을 시켜요. 일반적으로 순열과 중복순열과 조합은 함수로 많이 대응을 시키고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방정식으로 많이 적용을 시켜요. 물론 함수에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답니다. 함수로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많이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 방정식하고 함수예요. 오케이? 자, 여기 방정식 나왔네요. 자, 방정식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라네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의미 아닌 정수래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뭐죠? 그렇죠. 음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0이어도 되고 그리고 자연수여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를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음화정이라고 해요. 음화정. 네. 뭐 음화정 뭐 나쁘지 않죠. 축소한 거니까. 네. 자, 방정식의 해가 음화정일 때, 음수가 아닌 정수일 때 선생님은 영포자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당연히 뭐겠어? 0 포함한 자연수라고 하죠. 그래서 음화정은 내 것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영포자라고 해요. 영포자. 수포자 되지 말라고. 오케이? 예? 수포자 되지 마세요. 자, 0 포함한 자연수다. 0 포함 자연수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꼴 7이니까 이 중에 x가 3, x가 3, y가 3, z가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x, y, z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하기 위해서 몇 개 끄집어내요? 7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y, z 중에서 내가 x를 3번 끄집어냈어요. x 3번 끄집어냈고 y도 3번 끄집어냈고 z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럼 x는 3, y는 3, z는 1이라는 얘기죠. 요렇게 대응시키라 이거예요. 오케이? 물론 얘 이래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x하고 y라는 미지수 사이, y하고 z라는 미지수 사이를 구분짓는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는 7개, 여기는 7개와 칸막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면 7개하고 칸막이 2개니까 9개 될 거 아니에요? 9개 중에서 칸막이 2개.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아까 조합은 뭐였죠? 중복 조합 뭐였죠? 3H7이었죠. 3H7이 결국 9C7이고 얘가 9C2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정식 있잖아요. 방정식 이 얘를 하더라도 이렇게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방정식일 때는 조합보다는 그냥 중복 조합보다는 조합으로 그냥 바로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풉니다. 물론 조합을 거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해요. 자, 영포자는 이렇고 이번에는 양의 자연수래요. 양의 자연수란 얘기는 양의 정수란 얘기는 0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0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7인데 x, y, z가 최소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1 이상은 무조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0푸자로 바꿔버려요. 에? 어떻게? x 하나, y 하나, z 하나 있다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도 y 프라임 플러스 1, z도 z 프라임 플러스 1 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x, y, z는 자연수지만 밑에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0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1, 1, 1 이항시키면 4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얘는 3, 0포자니까 3H4 또는 칸막이 2개 더 있으니까 6 컨비네이션 2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가셨죠? 응? 자, 밑에 필수 공약 있는데요. 필수 공약을 한번 봤더니 의미 아닌 정수 0포자에서는 자, 요런 방정식에서 NH 잘로 하고 자연수일 때는 이미 하나씩을 다 있다고 하자. 네? 그래서 요 R에서 하나씩 다 있으니까 N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R-N, 네? NH R-N으로 해라. 이거죠. 오케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뿐만 아니고 뒤에 2학년 할 때도 공식 다 얘기해 줄게요. 자, 다시 이제 예제 4번 가겠습니다. 자, ABC에서 1, 2, 3, 4, 5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네요. 경우의 수의 함수로 대응시키는 거. 3개의 정역에서 5개의 공역으로 가라. 일반 함수는 당연히 뭐죠? 그렇죠? 5, 파이, 3이었죠? 그렇죠? 맞죠? 1대1 함수는 5, P, 3였네요. 자, 문제에서 FA, FB, FC래요. FA, FB, FC라는 얘기는 증가함수대란, 아니, 증가는 아니죠. ABC, 정역 ABC니까. 이거란 얘기는 A가 간 곳을 B가 가면 안 되고 C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A가 간 곳, B가 간 곳, C가 간 곳은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역 5개 중에서 A, B, C에 대응할 만한 3개를 선택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1과 2하고 4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A는 1로 대응하고 B는 2로 대응하고 C는 4로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선생님 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얘 보세요. 얘는 근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상수응안을 포함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거 이용하겠다는 이거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수응안을 일단 조합이에요. 5개의 공역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A, B, C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 3, 4가 나왔다. 그러면 3, 3, 4예요. 이렇게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응? 자, 요거 일 때는 조합하고 등호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알아들었죠? 자, 일단 중복조합 간단하게 개념하고 중복조합 증명을 어떻게 한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풀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조합 여기 있는 문제만 한다고 해서 중복순열, 중복조합, 원순열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스타트 단계니까 쉬운 문제들로만 돼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연습해야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중복 조합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 드리고요. 여러분들 교재 유제 문제 37페이지까지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거 유제 문제 안 풀고 그냥 바로 다음 강의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중단원별로 아니 소단원별로 지금 강좌를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단원별로 대단원 중단원인가? 네, 중단원 소단원이군요. 소단원별로 지금 선생님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소단원 강의 듣고 나면 소단원 관련된 예제하고 유제를 풀어보고 예제 안 풀면 안 됩니다. 풀고 필수 공략도 꼼꼼히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학위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 이항 정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오케이? 물론 선생님이 지금 유제 문제를 풀게 하고 다음 단원 수업을 듣고 기본학위 문제와 중단원 연습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소단원 개념 설명 들었으면 선생님이랑 풀었던 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풀어야 할 유제까지 문제를 반드시 풀고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37페이지까지 유제 지금부터 풀기 시작합니다.